네, 시작하겠습니다. 샘플 하나 내놨으니까 이거 먼저 통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배운 거 위주로 저번 시간에 12운성 조금 배웠죠, 그죠? 12운성으로 좀 푸는 것도 조금 설명을 좀 하고, 그렇게 넘어갈게요. 자, 이 사람은 지금 62세고, 여자 사주의 곤명이고, 이민생의 개축 월에, 을의 일의 신사시예요. 자, 이분 사주는 지금 목화토 금수로 보면은 지금 목이 2개, 화가 하나, 토가 하나, 금이 하나, 수가 3개. 물이 많아요. 그죠? 이 물은 이 사람한테 우리가 십성으로는 뭐에 해당될까요? 비견이냐, 인성이냐, 뭐 재냐, 관성이냐로 봤을 때, 자, 이 사람은 지금 이 을목은 물이 많잖아. 그죠? 딱 우리가 이렇게 사주를 딱 처음에 봤을 때 특징적인 거를 빨리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딱 봤는데 뭔가 전반적으로 지금 물이 많구나라는 게 좀 특징이잖아. 그럼 이 물은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이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 물들은 나한테 십성으로 뭐에 들어가요? 나를 생해주는 거죠. 수생? 수생? 목이니까, 그죠? 자, 내가 일부러 여기 적어놔서 이거 보고 하시라고. 수생, 수생, 목생화, 하생토, 토생금. 이거는 목극토, 토극수, 화극금. 이렇게 보고, 같이 하세요. 수생목이니까 나를 생해주는 거죠. 이 목 입장에서는 이 물들이 지금 물이 많잖아, 그죠? 이 물들이 나를 생해주는 거죠. 나를 생해주는 건 누구? 육친으로는? 엄마. 엄마는 엄마인데, 자, 이 물이 이 을목한테는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일단 좀 봐줘야 돼. 이 사주는 일단 물이 많은 게 좀 특징이다, 그죠? 그럼 저 물이 나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그걸 보려면 계절 감각을 이제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몇 월달이에요? 12월 달. 축월이죠. 축월은 가장 추운 계절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가장 추운 계절의 을목의 느낌이야. 그럼 이 느낌이 어때? 어때요? 추운데 저 을목이 오돌오돌 떨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을목은 제가 항상 생목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태양. 무조건 태양이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 위에 천간에 지금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정화도 없어요. 그죠? 제가 저번 시간에 했죠. 겨울생들은 병화도 좋지만 정화도 되게 약으로 막 쓰인다 그랬잖아. 실질적으로 겨울은 우리가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난로를 끌고 있는 그 어떤 계절이기 때문에 정화도 되게 소중하게 쓰인다 그랬어요. 하지만 봄, 여름에는 뭐가 좋다? 병화가 더 좋은 거예요. 태양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한겨울인데 정화도 없고 위에 천간에 있는 게 지금 뭐 있어? 신금하고 개수하고 임수하고 금수만 쫙 깔렸죠. 자, 그럼 이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내가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 천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을 좀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이 축월에 가장 추운 12월 달에 사시면은 몇 시예요? 아침 9시 반에서 11시 반에 우리가 사시라 그러죠. 그죠? 그럼 이 사시에는 모든 이슬이 마르고 겨울이지만 그래도 사시가 되면 태양이 이제 또 올랐기 때문에 좀 따뜻한 시간이죠. 태양이 이미 또 올랐으니까, 그죠? 사시니까. 그러면 아침에 이 신금은 뭐겠습니까? 신금은 이 을목 옆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글자 같아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이 신금 같은 경우는 고드름 같은 느낌이 좀 들어. 우리가 이제 겨울에는 왜 뭐에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뭐가 이슬이 맺히고 물이 맺히면 어떻게 돼? 추울 때는 그게 어떻게 돼요? 물이 고드름처럼 돼버리잖아. 고드름처럼 되는 거는 우리가 처마 밑에 우리가 고드름 보이면은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 사람도 찌를 수도 있죠. 그게 약간 신금의 형상인 거야. 신금의 모습이 뭐라고 해야 될까? 침, 뭐 낫, 칼, 면도날, 물론 이제 뭐 반지 이런 것도 형상을 우리가 줄지만은 겨울에 이 신금은 나를 위협하는 약간 고드름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거죠. 자, 그런 느낌이 옆에 있고, 옆에는 또 뭐가 개수. 개수는 물이죠. 시냇물이죠. 그죠? 시냇물. 자, 겨울에 시냇물에 지금 물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얼어버렸죠. 물은 다 얼어있는 이런 형국에 지금. 옆에 임수가 또 있어요. 큰 물도 얼어버리겠네. 큰 물이 이제 이 사람은 이 임수가 바닷물도 되고 큰 호수도 되겠고, 그죠?
큰 바닷물을 우리가 비유를 해니까, 그죠? 그럼 큰 바다 옆에 시냇물에 물은 말라 있는데 그 옆에 고드름이 줄줄 달려 있는 그곳에 나무예요. 겨울 나무야.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겨울나무는 별로 얼굴이 예쁘지 않나요? 겨울 나무라서 예쁘지 않은 게 아니라 병화도 일단은 병화가 있으면 이 나무가 꽃을 피우면 예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산과 그 바다에 지금 전부 다, 아니, 시냇물이 전부 다 얼어 있는 상황에서 고드름이 줄줄 달려 있는 그 황량한 그 물 옆에 한 종 피어 있는 어떤 겨울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좀 외로워 보이지 않나요? 오. 황량하고 외롭잖아. 그 산 옆에, 아니, 물 옆에 시냇물가에 시냇물은 꽁꽁 얼어 있는데 거기 옆에 풀 한 폭이 있다고 생각해봐. 어떤 느낌이 들어요?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모습이 외롭다고. 그리고 얼굴도 안 예뻐. 맞아?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줬습니다. 제가 선생님 제가 줬습니다. 어, 얼굴이 예뻐요, 안 예뻐요? 그닥 예쁜 얼굴이 아니에요. 여기 병화나 정화 같은 게 하나 떠줬으면, 너무 나오네. 아니, 다 나오네. 그러니까 외형상의 모습을 내가 항상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병정화가 있으면 이 얼목이 이 병화를 보고 꽃을 활짝 피웠으면 얼굴이 예쁘다니까. 아니, 수술할 문제가 아니라 사주 속에 일단 이게 있으면은 원체 천성적으로 예쁘다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근데 황량한 그 호숫가 옆에 물 다 얼어 있는 옆에 풀 한 폭이 피어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삶이 어떻다? 외롭다. 누가 하나 나 보러 오기가 쉽지 않다. 근데 이미 이렇게 태어났다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일 모시고 올 거예요. 그 모시고 주마? 부모님의 유전자가 좋으면은 얼굴은 예쁠 수는 있지만은 보통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사주 속에 나와 있는 글자만 봐도 있잖아. 이건 유전자를 떠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얼굴은 예쁜데 미운 얼굴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런 사주들은. 그래서 일단 외형적인 모습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을목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제가 항상 소명이 있다 그랬죠. 할 일이 있다 그랬잖아. 이 사람은 뭘 해야 될까를 찾아봐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건 이제 저번에 설명을 한 번도 안 했던 건데, 이 해수 내가 깔고 있는 자리, 여기에서 투관되는 글자가 있어요. 자, 이걸 알려면은 투관이 뭐야? 투출은 내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사람이 해수 속에 갖고 있는 글자가 지장간에 뭐가 있어요? 아유. 어이구야. 내가 지금 말하려고 했는데 벌써 지금 딱 해버리네. 대단하네. 무토도 있고, 그죠? 봐봐. 봐봐. 해수 밑에 이제 무가빈이 하려고 자, 했잖아, 내가. 집중하세요. 집중. 자, 무토도 있고, 간목도 있고, 임수도 있어요. 그죠? 야,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사람은 이 천간에다 지금 뭘 뽑아내놨어요? 이 속에 무토와 간목과 임수 중에 뭘 꺼내놨어요? 임수를 꺼내놨죠. 네. 이 세 개 중에서 이게 세 개가 뭐냐면 이 해수 속에 있는 글자들이야. 지장간. 네, 그러면 우리가 을해라는 거는 내 모습, 항상 일주가 내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내 모습 중에서 이 세 가지 기운이 다 들어가 있는데 내가 세상에 꺼내놓은 글자는 뭐예요? 임수를 꺼내놨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임수를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일주 속에 갖고 있는 글자를 뭐가 나왔는지 세상에 이거는 외형, 우리가 이게 딱 잘랐을 때 이게 천간은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이라 그랬죠. 이거는 내가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럼 내가 뭘 해먹고 사는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찾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수 속에 있는 무토와 간목과 임수 중에서 이 세상에 뭘 꺼내놨냐, 이 사람은. 임수를 꺼내놨어요. 그럼 임수는 이 사람한테 뭐예요? 십성으로 나를 생해주는 거죠. 수생목이니까, 그죠? 편인이 아니고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이죠, 정인. 이쪽 인기리. 정인이고 개수는 편인이지. 수생목은 수생목인데 음양이 같으니까. 자, 여기는 신금은 금극목이니까 나를 극하는 그러니까 편관이죠. 자,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놓은 게 이렇게 세 개 중에서
내 일지 속에서 꺼내놓은 거는 결국은 정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인을 이 사람은 잘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정인은 제가 뭐라 그러죠? 세상에 나왔을 때는 부모는 이제 내한테는 엄마가 되는 것이고, 육친으로, 그죠? 그리고 공부도 되고, 인성도 되고, 작품 활동도 되고, 글을 쓰는 것도 되고, 좀 학문적인 어떤 그런 기질을 다 우리가 인성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럼 저 사람은 명예를 쫓아서 사는 사람인 거야. 이 인성을 내가 꺼내놨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에 내가 관성을 꺼내놓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사람은 명예욕이 있는 사람이야. 권력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재성을 꺼내놓은 사람들은 돈 버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처럼 인성을 꺼내놓은 사람들은 뭐냐? 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공부를 해야 되고, 학문을 해야 되고, 글을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야. 이걸 박사님 받았어요. 그래요? 네. 올해? 네, 올해? 개묘년에? 올해? 갑진년에? 아직 아니요. 갑진년은 이제 오늘이 입춘이니까, 올 2월달 바뀌었네. 갑진년에. 네. 갑진년에 받을 수 있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어쨌거나 이런 문서가 나한테는 사실은 내가 세상에 꺼내놔서 이걸 써먹기는 하는데, 이 물이 사실 나한테 좋냐 안 좋냐를 좀 따져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겨울 나무인데 저 물이 좋아 보여요? 어떻게? 안 좋아 보이죠? 네. 물은 어떻게 돼? 우리가 물을 바깥에서 주면은 그 즉시 얼어버리잖아. 이때 추월이니까 제일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을목일주들은 물이 그다지 많은 걸 필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물 조금만 먹으면 돼, 그냥. 한 컵 정도만 먹으면 되는데, 저렇게 임수, 개수가 지금 양옆에 같이 있잖아요, 그죠? 저렇게 되면은 어떻게? 뿌리가 다 썩어요. 물 많이 주면은, 겨울 나무에 물 많이 주면 어떻게 돼? 뿌리도 썩고, 얼어버리고, 그게 정신적인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봐서 이 사람은 약간 사차원기가 좀 있어요. 아, 딩동대. 예, 사차원기가 있어요. 하지만, 이분이 지금 이런 명예적인 일도 하겠지만은, 잘 쓰고 있는 글자가 뭐냐면, 이 사화를 참 잘 쓰고 있거든요. 이 사주 속에서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글자가 제가 위에는 천간에는 병정화가 있어야 되고 밑에도 불이 있어야 돼. 이 사화가 불이잖아요. 그죠? 그 용신입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용신이라고도 하고 이것도 공부 용신. 가장 내가 잘 쓰는 약이란 말이에요. 약. 자, 그럼 이 사람은 이게 병인데 사실은 임계수가 이 사람은 병이에요. 이렇게 3개씩 있기 때문에 이거 병인 거야. 근데 이 병을 다 쓸어주는 게 뭐냐면 이 사화예요. 불이야, 불. 자, 그러면 이 을목 입장에서 사화는 뭐가 됩니까? 십성으로. 목생, 화죠. 목생, 화는 나한테 내가 생해주는 거니까 식신 아니면 상관이죠. 근데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죠? 자, 사화는 나한테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을목이 상관을 쓴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상관을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라 그랬어요? 표현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글로 표현을 하든, 몸으로 표현하든, 뭐, 노래로 해서 표현을 하든, 악기로 해서 표현을 하든, 그리고 사람을 잘 다루는 능력이고, 내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잘 끄집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상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창작 활동을 잘 하는 사람이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창의력이야, 창의력. 창의력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분 지금 뭐예요? 글도 잘 쓰고요. 예. 아니, 이 글을 잘 쓴 것이 아니라 예. 유명한 서예가입니다. 아, 서예가? 유명한 서예가. 그렇지. 이게, 이 글을 잘 쓸 수밖에 없는 구조. 왜냐면 이 창작을 잘 하는 사람, 창의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인데다가, 서예는 원래 있잖아요. 해자축이 발달된 사람이 잘해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예가 글씨가 어때요? 응? 돈도 많아요, 선생님. 아니,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의 글자, 우리 해자 뭐죠? 방합, 그죠? 자, 임묘진은 나무에 해당되는 글자, 푸른색이고, 그죠? 사오미는 불의 계절이고, 어떻게? 붉은색이에요, 그죠? 신유술은 무슨 색? 가을이면서
흰색. 신유술은 흰색에 들어가요. 자, 그럼 해자축은 무슨 색에 들어갈까? 겨울이면서 저 북방 수잖아. 수는 무슨 색깔이에요? 우리가 외울 때 기초 시간 했잖아. 흑색, 검정색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사주 속에 해자축이 많은 사람은 금은 글씨를 잘 써. 금은 글씨가 결국 뭐예요? 서예요. 그래서 유명한 서예가들 중에서는요, 보통 이 지지에 해자축이 다 있어요. 되게 시커먼 글자잖아. 망망대해를 가르치는 글자가 이 해자축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오미가 많은 사람들은 뭐가 많겠어요? 불이 많은 거잖아. 그죠? 그 사람들은 붉은 톤의 어떤 일들을 많이 하겠죠. 불 사업을 한다든가, 불이 환하니까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든가, 조명 사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지만 이 해자축은 물의 색깔이고 시커먼 바닷물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서예가로서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잘 타고났지. 그런데다가 뭐까지 있어요? 사화까지 있잖아, 사화. 상관. 내가 이 뭔가 글씨로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이런 작가로서는 정말 괜찮은 사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이 사람이 할 게 없다는 거지.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닐 수 있겠어요? 자, 직장 운은 여자한테 뭐로 봅니까? 관성이죠, 관성. 관성이 직업이라 그랬죠, 그죠? 남편도 되고, 직업도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 자, 이 사람이 지금 여자분이니까 우리가 남편 자리가 되게 중요하죠. 남편 자리를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여자 사주에서는. 자, 그러면 이 남편 자리하고 직장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똑같은 관성이니까. 그죠? 이게 둘 다 뭘로 본다? 관성은 내 사주 속에 지금 관성이 어디 있어요? 관성이 뭡니까? 금극목을 해주는 금의 기운이 나한테는 관성이죠. 을목 입장에서는 금극목을 해주는 이 신금이 나한테는 남편이에요. 그럼 나중에 남편 들어올 수도 있겠네?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남편이 좋은지를 봐야 되겠죠. 들어오기만 하면 뭐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좋아야 되잖아. 자, 그런데 이 남편 자리가 과연 좋으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을목은 지금 안 그래도 겨울에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제가 이건 낮이나 마찬가지라 그러죠. 신금은 낮술이 이거 확 펴버리는 격이잖아요. 그럼 저 을목이 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성 자체가 이 사람은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럼 이분한테 남자가 들어오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100%안 좋습니다. 아니, 내가 좀 자라나는데 겨울에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는데 을목 입장에서는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거기 와서 날씨 와서 또 한번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가 한다 말고 혼자 살아라 그래야 돼.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신금이 나한테는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직장도 내가 똑같이 관성으로 본다 그랬죠. 그 직장이 도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관성이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은 직장생활 못 해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장 대신 뭘 합니까? 내 창의력을 갖고 나의 어떤 재주와 기술, 손으로 하는 재주잖아. 상관이 전부 다, 그죠? 머리를 잘 쓰면 글 작가가 될 것이고, 손으로 하는 거는 서예도 될 수 있고, 그죠? 말로 하면은 방송이 될 것이고, 상담이 될 것이고, 이게 전부 다 상관이 갖고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관에 관련된 일은 다 좋다. 하지만 이 신금에 관련된 관성에 해당되는 직장은 전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자분도 이 신금의 자리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닥 나한테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리고 밑에 사회, 뭐예요, 이거? 합충 변화할 때 우리 그 합이냐 충이냐 할 때 충. 그럼 이 관계가 지금 내 자리, 여기 일지 자리는 내 자리잖아요. 그죠? 내 자리하고 이 남편 자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이 남편 자리하고 뭘 하고 있어요? 충을 하고 있잖아. 해봐야 깨지는 거예요. 어쩌다가 할 수도 있잖아. 근데 해봐야 뭐 어떻게 된다? 깨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저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하면 못하다 이거죠. 자, 그럼 이 여자는 이 화를 잘 쓰려면 이제 우리가 저 화가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운을 봐줘야 되는 거야. 대운이 어떻게 가는지를 봐줘야 되는 거야. 이 사화가 꺼져버리면 이 여자는 목숨 부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사화가 계속 살려면 어떤 운이 와야 되겠어?
하니까 나한테 아군이 되는 똑같은 불의 기운이 오거나 아니면 목 생활을 해줘야 되니까 목의 기운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대운에서 지금 목운이 오냐, 화운이 오냐를 봐줘야 되는 거야. 자, 대운을 보니까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해자축. 거긴데 여기가 왜 기축으로 해놨어? 이게 유가 돼야 되는데, 그죠? 기우대운. 해자축, 신유술, 사오미 이렇게 가네, 그죠? 겨울이고, 여기가 지금 가을이죠, 그죠? 신유술이 가을이고, 오미가 여름이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 나이가 62세예요. 그럼 대운이 어디 와 있습니까? 55세. 여기 와 있죠. 여름에 와 있으니까 이 을목이 좋아, 안 좋아요? 좋겠네. 굉장히 좋죠. 저 을목이 겨울 내내 인동초처럼 살다가 겨울에 을목은 병정화가 없으면 인동초라 그래요. 우리가 인동초가 뭔지 아세요? 박사님 아세요? 알죠. 뭐예요? 설명 좀 해줘보세요. 설명 못하면 아무도 안 돼. 근데 약초니. 그러니까. 인동초. 내가 참고 살아야 되는, 겨울에 그 참고 버티고 살아야 되는 어떤 약초. 그죠? 이런 것도 되고, 우리가 이제 도움이 되는 산에 가면 산삼, 인삼, 이런 더덕, 이런 게 전부 다 사실은 인동초에 들어가고, 그는 걔네들은 겨울에도 살아있죠. 칡뿌리 같은 거는 겨울에도 있잖아요. 봄, 여름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산삼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꽃이 아니라, 을목은 우리가 꽃에 많이 비유를 해주는데, 인동초란 말이에요, 인동초. 근데 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불이 없었으면 이 사주가 만약에, 여기가 사가 아니고, 그죠? 신축이었어. 자, 이렇게 되면 사주가 암흑천지잖아. 그럼 이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요? 사람도 굉장히 멍청해져요, 저렇게 되면. 멍청해지고, 이 속에도 비수를 갖고 있고, 남한테 아주 그 나쁜 소리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좀 꼬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요 따뜻한 글씨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네. 그럼 사람한테 그 온기가 없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명렬인간이지. 이런 사람 옆에는 옆에 누가 가지를 않아요. 내가 그렇게 차가운데 누가 옆에 오겠어요? 갑자기 차가워. 근데 이 사람 여기 사화가 하나 딱 살려놓은 거야. 접시 시간이 좀. 그러니까 이게 시에 들어가 있죠, 이 사람은. 그죠? 시를 잘 타고난 거죠. 근데 글하고는 다른 거야. 글은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약간 또라이 같은 사람이 글은 더 잘 써. 천재 작가들은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멀쩡한 글만 쓰면은 인기가 있겠어, 없겠어요? 우리가 유명한 작가들 보면, 드라마 작가들 보면 있잖아요. 전부 다 약간 그게 있어. 예.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얘기들을 잘 써야지 그게 인기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인기가 있겠죠. 왜 인기가 있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을 정인을 세상에 내놨지만은 어릴 때는 정인 학교 공부를 잘 했겠죠. 근데 잘했어요. 이 개수가 뭐예요? 나한테는 편인이죠. 제가 편인은 무슨 공부라 그랬습니까? 사이드. 내가 좋아하는 공부. 그쵸? 가외. 그냥 사이드에 있는 공부. 그래서 그 새 공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아잖아, 우리가 서예가들이. 그죠? 내가 좋아하는 분야고 내가 잘 타고난 거를 그 소질을 살리는 게 그게 편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임수를 썼다가 나중에 개수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편인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작가로 하기엔, 작가로 사는 삶에서는 참 괜찮고, 거기다가 양방을 다 쓰는 거. 다 쓰고 있죠. 정인도 편인. 정인도 편인도 쓰고 상관까지 쓰니까. 네. 우리가 정인 편인을 썼는데 우리 박사님처럼 정인이 있는데 상관이 없어. 그럼 배운 거를 100% 발산을 못 해요. 내가 10개를 배웠으면은 한두 개밖에 못 써먹는 거야. 예, 근데 이 사람은 어떻대? 배운 것보다 더 많이 표출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기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게 작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저게 상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나를 드러내는 거고 표출하는 거, 뭔가 표현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이 손에 대한 기술이나 재주도 되지. 이런 것도 되지만 이렇게 인수가 발달된 사람들은 내가 공부한 걸 갖고 써먹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박사님하고는 비교가 되지. 공부는 똑같이 했는데
병정화가 없으니까 내가 못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뭐지? 말걸 배워갖고 댓글 풀어먹는 식이고 이분은 댓글 배워갖고 어떻게 말걸 풀어먹어요. 말술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형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정인도 잘 쓰지만 물론 정인이 많아서 나는 좀 공부러워요. 나는 힘이 들어. 이런 을목은 이런 화초라 그랬잖아, 그죠? 이 화초가 물이 너무 많으면 일단은 뿌리가 썩어요. 우리가 화초에도 물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네. 죽어요. 습해서 죽는 거야, 그지? 응. 그래서 저 을목들은 간목은 물이 좀 많아도 괜찮아요. 근데 을목은 특성상 물이 많으면 안 돼. 뿌리가 썩어버려요. 그래서 임수들이, 개수들이 이 해수가 별로 그닥 도움은 안 되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건 있어요. 삶을 사는데 내가 잘 타고난 어떤 글자들 속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귀신이라 그랬죠. 끓일 기자. 내가 싫어하는 글자들이 있어요, 항상. 그 글자들 속에 살게 돼 있어, 사람은요. 그럼 이 사람은 귀신이 뭐예요? 이게 아까 수였죠, 수. 수가 많았어. 수가 3개. 물이 많은데 그 물이 나한테는 귀신인데 결국은 내가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삶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행히 이 사화를 잘 써놨기 때문에 작가 생활하는 데는 아주 괜찮다. 그리고 지금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대운이 정미 대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화가 들어오면은 이 임수를 잡아줘요. 왜 잡아줄까요? 태양을 뜨니까 태양이 뜨고지 정화. 정원이 태양이 아니라 귀신. 귀신이 자. 그 물을 따뜻하게 해준 거 아니에요? 아직은 하산을 못 시키겠네요. 자, 이 정화는 그죠? 임수를 만나면 정임, 합, 정임합. 합 배웠어. 우리 천간합 배웠죠. 정임합 배웠죠. 다시 복습. 갑기합, 각기합. 을경합, 을경합. 정임합, 정임합. 병신합, 병신합. 무게합. 무게합. 정임은 합을 만들어서 뭘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정임합. 정임합, 목. 정임합. 네, 을경합, 금, 갑기합, 토, 병신합, 수, 무게합, 화. 자,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성질, 전혀 다른 성질들이 합쳐갖고 새로운 성질을 만들어내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 정화가 들어오면은 대운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이 임수를 잡아주는 거야. 합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얘가 지금 굉장히 힘이 센 나쁜 놈이야. 근데 누가 와갖고 쟤를 딱 잡아버렸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딱 막아버리면 어때요? 그럼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았지. 아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임수가 나쁜 사람이니까, 그지? 나쁜 역할을 하니까 잡아주니까 좋아, 안 좋아요? 아주 좋지. 좋죠. 그래서 임수를 잡아줘서도 참 좋고, 이 지금 정미대운에, 그죠? 그리고 이 미토가 흙은 흙인데 어떤 흙이라 그랬어요? 큰 산. 흙은 흙인데 근토냐 습토냐 제가 그때 얘기해줬잖아요. 습토. 자, 미토는 근토예요. 네, 미토. 진토. 진토. 쓰가 맞네. 그 영상 찍어야 되겠는데? 아니요, 50도. 자, 미토는 제가 술토하고 미토는 근토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진토하고 축토는 뭐라 그랬어요? 습토. 습토라 그랬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면은 간목이든 을목이든 살아있는 생목이다 보니 나무다 보니까 습이 있는 쪽에 가야지 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미토나 술토는 바짝 말라있는 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주에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 물을 관토. 근토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좋네. 그쵸. 아주 좋네. 그러니까 이 미토가 이 사람한테는 지금 굉장히 좋죠. 그것도 용신이네, 용신. 아주 좋죠. 여기 무신대운에도 이 사람은 무토는 굉장히 좋았어요. 무토운에는 되게 좋았어. 근데 신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이 사람이 10년 대운에서 반은 좋고 반은 안 좋았던 거예요. 이 신이 들어오면 이 사주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힘들었어요 이거 세부치 들어와갖고 이 밑에 안 그래도 전부 다 차가운 글자밖에 없는데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 무토는 제가 뭐라 그래요? 따뜻한 흙이라 그랬죠. 천간에 있는 무토와 기토 중에서 무토는 건토, 기토는 스토.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래서 이 무토운에도 좋았어, 이 사람은. 근데 지금 정미대운은 더 좋겠죠. 위아래가 전부 다 네. 나를 다 이렇게 좋게 만드는 글자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불세도 엄청 그쵸. 근데 69세에 가면 또 병호대운이야. 좋죠. 이분은 이때 가면 꽃을 활짝 피는 거예요. 을목이 가장 좋아하는 글자가 뭐라 그랬어요? 병화. 병화. 을목은 병화를 최고 좋아해요. 왜? 나를 꽃 피우게 하는 글자니까. 태양을 보면은 꽃나무가 활짝 펴잖아요. 꽃이 피는 원리거든. 그럼 이 사람은 이 병호대운에 가면은 자기 작품 세계에서는 독보적으로 뭐요? 이름을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꽃을 활짝 피운단 말이에요. 그런 확률이 좀 있어요. 예, 앞으로는 가는 과정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미리 들고 와야 되겠네. 아유, 뭐, 데려오셔도 괜찮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구조들이 이제 보면은, 저번에 시간에 우리 12운성을 좀 했으니까 조금 복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을의일주는 아까 제가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밑에 지장간에. 무신계. 저 잘 생각해 보시고 말하세요. 무각, 인. 자, 이 해수 속에는, 그죠? 무토와 간목과 임수가 있죠. 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12운성은 록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잡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자, 따라해보세요. 록왕세. 로광세, 록왕, 아니, 절태부터 절태양, 절대양, 생욕대, 생육대, 록왕세병사묘, 병사묘. 사묘,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말해 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럼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생까지 했을 겁니다. 그죠? 엄마 뱃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절. 태는 뭐예요? 이제 잉태되는 순간. 네. 그리고 이제 양은 뭐예요? 그 뱃속에서 엄마가 이제 아기가 자라는 상황이라 그랬죠. 네. 자, 그럼 장생은 뭐예요? 내가 다 아기가 커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저 장생은 굉장히 좋은 글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 다음 시간 하겠지만 욕대 로관까지는 참 좋아 이게. 그러니까 생도 좋고 욕도 나쁘진 않아. 근데 조금 그 단점은 있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세상에 나와서 굉장히 활발하게 뭔가를 움직이는 시점이에요. 예. 생욕대 록왕까지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고 태어나서 이렇게 활동을 잘했다가 이 세병사묘에 가면 어떻게 된다? 노년이 힘이 떨어져서 어떻게 무덤으로 들어가는,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을의일주 자체가 그죠?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12운성으로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금방 또 나와. 지금 내가 통변은 물론 이 사람이 뭘 해먹고 이런 거는 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부모 때문에 잘 살거나 남편 때문에 잘 산다거나 자식이 좋다거나 내가 돈이 많다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단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해수 속에 무토와 간목과 임수가 있는데 자, 이 을목 입장에서 무토는 뭐에 해당되냐면은 자, 을목은 그 짚는 방법이 뭐라 그래? 제일 처음에 원칙이 일간에서 내가 뭘 12운성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요? 록을 먼저 찾으라 그랬죠. 을목의 록이 어디예요? 을목의 록은 묘자리예요. 그죠? 묘. 묘부터 록왕세병사묘 절태 양생 욕대 거꾸로 돈다 그랬죠. 음간이기 때문에.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지만 대답해야지. 자, 항상 12운성 찾을 때는 록을 먼저 기준으로 찾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간목일 때는 록이 어디예요? 인이죠. 인부터 시작한다고. 그런데 양간이니까 순행. 원래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록, 왕, 세, 병, 사묘, 절태, 양생, 욕대, 록.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을목 입장에서는 지금 얘가 이제 12운성을 찾으려면은, 을목은 음간이죠. 그러면은, 일단 록 자리를 먼저 찾으라 그랬잖아. 을목의 록은 어디예요? 묘가, 묘 자리가 록이 되는 거예요. 글록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묘 자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축인묘, 여기가 묘 자리죠. 그죠?
그 대신 거꾸로 도는 거야, 음가는. 록, 왕, 세, 병, 사. 해가 지금 어디에 사로 떨어졌죠. 그 이 사람은 지금 사를 깔고 있는 사람인 거야. 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기 할 건데, 이따 수업 시간에 할 건데, 사는 죽을 사자예요. 그래서 을의일주는 밑에 사를 깔고 있다 그래. 12운성으로. 저도 살을 까고 있네. 그럼요, 일주 다 똑같죠. 선생님도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살을 깔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뭐냐 하면, 그거 이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거야. 사는 이미 죽었어요, 사람이. 저 지금 살아있는데. 아이,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죽어 있다는 거는 내가 왕성한 활동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하지. 속세에서 내가 사업하고 막 사람들 만나고 사교를 하고 막 그 밝게 생활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묘에 들어가는 글자들은 내가 일주에 뭐를 사하고 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우리 진이처럼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묘가 있으면 절대 사업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네. 그런 사업은 못 해요. 먹고 입고 뭐 이런 우리 뭐 화려한 그런 사업들 있죠. 이런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교육 사업은 되겠죠. 교육은 뭐예요?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업을 한다면 교육 사업은 되지만 일단 사업 자체도 일단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 일단 살을 깐 사람들은 정신 노동을 해야 돼요. 정신 노동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학교 선생님들, 연구원들, 세무사. 어? 세무사. 정신 노동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고급 정신 노동.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맞아요. 그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 전부 다 정신 노동하는 거잖아요. 진짜 보수로 정신이 가는데. 그래? 우리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 다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에 들어가는 사주들은 다 이 사묘에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써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몸을 써서 움직이는 거는 여기에 발달된 사람들은 몸을 써서 움직이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쇠, 병, 사, 묘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글자들은 전부 다 정신노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더 고급적인 거는 이쪽이 더 가깝죠. 저 요즘 사자. 우리 응? 진박은 어디서 있어? 저는 몸으로 쓰는 게 진짜 줄어든 것 같아요. 생육대. 자, 거기가 있구나. 거기는 병신이잖아요, 병신. 자, 병화는 여기가 록이야. 사화가 록이니까 록, 왕, 세, 병, 병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몸으로 하는 것도 사실 맞진 않지. 쇠병, 사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약간 정신이 가르치고 배우고 학문적이고 이런 쪽에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작가잖아. 작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작가도 결국은 정신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해수를 깔았는 게 살을 깔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 제 말은. 물론 상관을 쓰고 임수를 쓰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12운성으로 살을 깔았기 때문에. 그건 좀 돈 좀 있어요? 이분이 돈이 있으려면은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물론 지금 대운이 좋아서 그죠? 전반적으로 돈은 있어요. 돈은 있는데 그래요. 이 사람 자체가 원래 밑에 살을 까는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없어요. 짜다라 관심이 없어요. 저도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노동에 이런 관련된 거는 관심이 많은데 아, 저 돈을 어떻게 더 벌어야 될까? 어떻게 굴릴까? 이런 능력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힘든데. 이분 자체는 돈을 안 밝혀요. 하지만 운에 의해서 돈은 들어올 수는 있죠. 이 시기에는 작품 활동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작품 좀 갖다 놔야 돼.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그리고 이 무토가 그죠? 해수 속에 무가 이미 들어있죠. 네. 이 무토가 이 사람한테 뭐예요? 무토가 영신이구만. 무토가 용신도 되는데 십성으로 뭐냐고요? 무토. 목국토잖아. 목국토. 목국토는 뭐예요? 나를 내가 극하는 거니까. 내가 극하는 거니까 재성이 되죠. 그죠? 을목한테 무토는 재성이 되는 거 이게. 자, 간목은 나한테 겁재가 되는 거고, 그죠? 임수는 나한테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해수 속에 재성도 깔고 있고, 겁재도 깔고 있고, 정인도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내놓은 거는 뭐를 썼다? 임수. 임수 정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를 하든 작가를 하든 선생을 하든 저런 쪽으로 삶을 산다 이거야. 대표적인 거는 임수를 썼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무토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면은, 자, 일지는 그대로 두고 이 무토 입장에서 무해를 봤을 때, 그죠? 이 재성은 해수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12운성이 뭐가 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럼 돈의 영역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무토는 화토동법으로 제가 똑같다, 병화하고 정화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토는 사부터 시작해요, 로기. 병화도 사에서 시작한다 그랬고, 무토도 사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근록자리가. 사화에서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까지 세어보는 거예요. 록, 왕, 세, 병, 사, 묘, 절. 절에 있는 거예요, 절. 이 무토가 절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헷갈리지, 좀. 대표님 이해되세요? 헷갈려. 못 듣겠어. 자, 그러니까 모든 일간을 이제 이 사람이 지금 해당되는 육친들이 있잖아요. 관성도 있고, 재성도 있고, 인성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인성은 봤는데 이 사람이 돈이 있냐 없냐는 재성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재성은 지금 무토잖아, 그죠? 그 무토가 이 해수 속에 있을 때는 기능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야. 아주 왕성하냐, 아니면 돈이 없냐, 그걸 보는 거야, 12운성으로. 물론 사주 전반적으로 통편을 아까 제가 해서 돈은 있다고 했어. 그렇게 봐도 되는데 12운성만 갖고도 볼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럼 12운성 속에 이 무토라는 글자가 재성이 해수를 만나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절지에 들어가 버린다고. 그럼 제가 아까 이 절태양에 들어가는 거는 기능이 어떻다 그랬어요? 영향이 별로 없어. 근데 빌딩에 17층짜리 있는데.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만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자, 이게, 자, 봐봐요. 이렇게 12운성으로 보면 지금 무토가 해수를 만나갖고 절지에 있기 때문에 그닥 돈에 대한 그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는 사주예요. 그리고 해수 속에 있는 거는 일단 제가 정인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돈에 관심이 그닥 없어요. 힘들어요. 예, 하지만 엄청 힘들어요. 우리 김 대표처럼 돈이 발달된 사람들은 그걸 잘 굴리겠지. 근데 똑같은 돈이 있어도 이렇게 해수 속에 빠져버린 사람들은요, 돈을 그렇게 그닥 굴리고 이렇게 막 돈을 밝히지는 않는다 이 얘기야. 내가 이제 말하는 건 이 사람이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고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현실 세계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걸 하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엄청나게 아파하지. 근데 자기는 막 글만 쓰고 싶고 작품 활동만 하고 싶은 이런 의뢰 일주 자체가 그냥 천고한 사람이에요. 아니지, 김 대표는 아니지. 전혀 아니지. 자,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돈은 있어요. 12운성을 이제 제가 공부를 이제 독습을 시켜주려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내 지장간에 있는데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우리가 어떤 이 사람의 어떤 활동성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재성이 누구예요? 이 사람한테 육친으로 본다면 아버지예요. 그럼 아버지의 어떤 영역이 이 사람은 그렇게 좋았다 나빴다?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간목은 누구예요? 내 형제죠. 형제는 해수 속에 있으면 아주 잘 나가. 급제가 내 형제잖아, 그죠? 급제는 해수 속에 들어가면 해보자고요. 록, 왕, 세, 병, 사, 묘, 절태, 양생, 장생에 들어가죠. 그 형제는 잘 나간다 이거야. 형제 있어요? 네, 형제 있어요. 형제 사이 좋아요. 형제들은 잘 나가고 장생 자리에 있으니까. 형제들이 다 해줘. 예? 돈 급할 때 형제들이 해준다고. 그러니까. 집도 팔아주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나한테는 장생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아주 그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임수는 만약에 해수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무슨 십성에 들어가? 자, 임수는 해수가 록이에요, 그죠? 록, 왕세, 병, 사, 묘, 절대, 양생, 욕대. 아까 여기서 록에 해당됐지. 임수는 록에 시작되니까 록자리인 거야, 그냥. 임수는 해가 록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 그만, 그냥 록이, 임수 자체가 록이니까 나한테 어머니는 굉장히 좋은 자리지. 걸록의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나한테 영향력이 있고 튼튼했다. 예.
그 어머니는 나한테 영향력이 그만큼 강하고, 그리고 어머니 위치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사는 집안이야. 예. 그러니까 근록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육친이 어떤 활동성을 갖고 있는지를 요 12운성만 단편적으로 알아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갖고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사주풀이는 단편적인 거 한 개만 갖고 돈이 많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전체적인 느낌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활동하는 운이 잘 발달돼 있고 그리고 대운이 잘 발달돼 있으면은 돈은 벌어. 많아요. 하지만 육친의 관계들이 있죠. 내 엄마가 어땠다? 아빠가 어땠다? 이런 것들은 또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12운성. 그래서 이거를 다 또 알고 있으셔야 된다고.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지금 현재 대운, 정미 대운이 참 좋은데, 갑진년은 어떤지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갑진. 여기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자, 항상 우리가 그 한 해 운을 봐줘야 되잖아. 통변을 할 때는, 그죠? 그래서 갑진년 운이 어떤지를 한번 보자고, 그죠? 자. 이 사람의 지금 갑진년은 이 갑이란 글자가 지금 이 속에서 나왔어요. 그죠? 해수 속에서 갑목이 나왔잖아. 예, 예. 한 해 한 해 우리가 운이 올 때는 글자 내 밑에 네 글자 중에서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일단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장간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죠. 예. 잘 알아야 되지. 자, 대표님이 갑목, 여기 해수에서 나왔죠? 네. 임목에도 우리가 갑목이 있긴 하죠. 임목 위에도 갑목이 들어가 있잖아.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내 배우자 자리, 원래 배우자는 사실 이 사람은 만나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배우자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 해수 속에 갑목이 이렇게 원래 운으로 나왔다는 거는 내 안전 자리, 내 행동 반경이 그러니까 내 지금 생활하는 무대에서 뭔가 변수가 나올 수 있다. 갑목이 나왔으니까. 그죠?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여기 신금이 그닥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남자가 들어와도 별 볼 일이 없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볼일 없는 사람이 뒤에 옆에서 끼우끼우 거려. 그렇게 가까우세요? 가깝지. 이 신금의 역할은 뭉뚱그려서 보는 거예요. 그냥 남자 운을 보는 건데, 사실 저렇게 들어오면은 저 신금의 역할 때문에 좋을 수가 없어요. 요번에 한 1년 동안 연락이 없네. 자, 근데 을목한테 갑은 뭐예요? 십성으로는 급제죠. 진토는 뭐예요? 목국? 토니까 재성이죠. 재성이 아니고 재성. 자,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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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 편제를 같이 해서 재성이라 그러고, 편관 정관을 합쳐서 그냥 관성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갑이라는 글자가 들어왔어요. 을목한테 갑목은 좋을까 나쁠까요? 안 좋지. 힘이 세니까. 감독이. 자, 갑목이 을목들한테는 사실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아, 옛날 이야기했다. 등락예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 청청 간목을 네네네. 네네. 갑목을 만나면은 큰 나무를 만나면 이 능풀식물들은 감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등락예갑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나한테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거야. 기억나요? 저는 기억나요. 어. 넝쿨로 간목을 나온다. 나팔꽃이 옆에 아무 지주대가 없으면 바닥만 기고 있는데 담벼락을 넘어가려면 거기 지주대나 딱 세워주면 어떻게 넘어가요? 그걸 싱싱 감고 올라가서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간목 역량이 있는 사람, 나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올해. 갑진년이니까. 자, 그리고 진토는 이 사람한테 뭐가 되겠습니까? 자, 항상 지지는 지지들끼리 보라 그랬죠. 자, 인진상로, 진축파, 진해, 기문, 진사, 라망. 천라지망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지금 도드라지는 건 진해 기문이야. 근데 창작 활동하는 사람한테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진해 기문이 좋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왜냐하면 남들이 생각 못하는 창의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진의 기운이 들어올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창작 활동이 굉장히 더 잘 될 수도 있다. 생각지도 못한 글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 진토가 돈이잖아, 또. 목국토니까, 그죠? 목국토 하니까 이 재성이 잘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벌 수 있다. 이런 구조는 되겠죠. 자, 근데 월지를 파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진축, 파, 인해, 파, 사신, 파.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자유파. 응? 자, 여기까지만, 요 통변까지만 할게요. 자, 진축파가 들어오면은 이 월지 자리를 지금 파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월지는 나의 그 무대가 되는 거, 생활 무대. 나의 생활 공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아니면 내 작업 공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작업 공간이 파를 한다는 거는 뭐가 깨졌다, 부서졌다. 그러면은 내 일자리를 조금 바꿀 수도 있다. 아니면 작업실을 바꿀 수도 있다. 어떤 이사를 하실 수도 있다. 건물을 팔릴 수도 있겠네. 팔린 거는 이제 우리가 따로 봐요. 계약운은 인성운을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물건을 지금 팔려고 하고 있어요? 네. 진주부터 팔라고. 자, 계약운을 볼 때 우리가 인성운을 봐야 되거든요. 자, 인성이 이 사람한테 잘 발달됐냐 안 됐냐 그걸 보면 돼. 우리가 계약을 하면 문서를 잡아야 되고 문서에다 뭘 찍어야 도장을 찍어야 되죠. 그게 전부 다 정인에 들어가는 글자라 그랬죠. 그럼 원래 이 사람이 정인이 잘 발달됐나 안 됐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정인은 뭐예요? 임수죠. 임수가 진에 왔을 때 원래 진년이기 때문에 12운성으로 뭔지를 보면 돼. 자, 임수는 아까 해가 록이라 그랬죠. 여기 해자리가 록이라 그랬죠. 록, 왕, 세, 병, 사, 묘. 묘에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문서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닥 도움은 안 될 수 있다. 이게 생이나 대나 록이나 이렇게 그 인성이 그렇게 들어올 때는 아주 잘 팔려요. 잘 팔리기도 하고 제대로 값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문서가 뭐? 묘로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 아주 뭐 네.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진축파가 있다는 건요, 깨트릴 파자잖아. 뭐가 일이 잘 깨지는 거야. 될 듯 하면서 안 돼. 이게 이제 원래도 아직 영향력이 그런 파가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죠? 선생님한테 보내겠습니다. 수요일 내. 아니, 그냥 공부하시라 그래. 이 공부하시면 잘하실 분이잖아. 을의일주 자체가 원래 이 천문이잖아요, 천문. 천문을 갖고 있으면서 공부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고, 말씀도 잘하시죠? 잘하지. 이 화술도 좋으신 분이잖아요. 사화를 잘 쓰시니까, 어쨌거나. 그치. 얼굴은 아니지, 근데. 전혀 안 되지. 얼굴은 견적을 보면 되고. 얼굴은 이쁜 얼굴이 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책을 쓰신 거예요? 작가, 그러니까 작가로서는 아주 괜찮은 사주세요. 근데 남편 덕이 없고, 일단, 뭐 이러저런 이제 다른 외부적인 것들은 그닥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생에 인연이 없어. 생에 인연이 없어. 됐나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뭐 어차피 고생이 다 끝났으니까 화려한 인생만 남았는데. 그렇지. 여기가 지금 너무 좋잖아. 혼자 하면 더더욱 좋은데 뭐하러. 그러니까. 아, 자꾸 남자를 만나는. 근데 을의일주는요, 남자를 찾아요. 아, 그렇습니까? 남자도 여자를 찾아요. 하루도 못 살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 정도예요? 을의일주가 좀 그래. 왜냐면 가져다 옆에다 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찾아요? 을의 자체가요, 부평초예요, 부평초. 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껴서요? 아니면 그냥 만족감으로? 부평초가 뭐예요, 박사님? 네? 둥둥 떠다니는 인생을 우리가 부평초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자체는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이에요. 왜 쉽게 예를 들면 왜 연못 같은 데 보면 막 그 풀 같은 게 떠 있는 거 보셨어요?
제비꽃이 아니라 뭐 그 개구리 풀 같은 것도 있고 막 둥둥둥 떠 있잖아.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풀들이 있잖아요. 연꽃도 또 있잖아요. 연꽃도 그렇고. 근데 연꽃은 병화가 잘 발달돼야 연꽃이라고 해주는 거고, 연꽃이 없으면, 병화가 없으면 연꽃이 안 돼요. 근데 물 위에 있는 꽃이다 보니 그냥 부평차되니까. 그래서 인생이 늘 왔다 갔다 중심을 못 잡고 살아요. 바빠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잖아. 흙에다가 뿌리를 내야 되는데 물에다 뿌리를 내었으니 계속 떠다닌다니까요. 그럼 그 떠다닌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정신적인 동요예요, 동요. 늘 불안하고 약간 심리적으로 내가 뿌리를 못 내리다 보니까 어떻게 누가 나를 잡아주길 원해요. 그게 이성이에요. 그래서 의뢰들은 이성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뭘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 본인 마음이 늘 둥둥 떠 있으니까. 같은 의리를 만나면 좋겠네. 아니, 그건 좀 달라요. 같이 죽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의뢰들은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일주론을 따로 할 거예요. 우리가 60갑자를 다 할 겁니다. 하는데, 의뢰 일주의 특성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항상 불안하고 밑에 어떤 중심을 못 잡고 살기 때문에 누군가 잡아주길 원하는 거. 그래서 혼자 못 살아요. 의뢰 정도 되면은 남편이 일찍 가고 여자가 일찍 가잖아. 절대 혼자 안 살아요. 반드시 누가 옆에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 힘들대요. 아무것도 못해. 아니야.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은 일단 자기 능력이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나 뭣도 못 참아. 그거는 좀 다른 건데. 약간 그 신랑이 없으면 자폭하는 영상 아닌가요? 아니, 딴 남자 아니, 구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신랑을 못 구하면서 찾아다니기만 하지 못 찾으면 오히려 아니, 찾는다니까. 어떤 식으로든 찾는다니까. 옆에 둔다니까. 그냥 찾으러만 다니는 아니야. 거예요. 옆에 둔다니까. 옆에 반드시 또. 그럼 결국은 호적으로 논다는 거예요. 호적으로 놀 수도 있고 안 놀 수도 있는데, 하지만 늘 연애를 한다 이 얘기야. 좋은 사람 만나고 안 만나는 건 이제 상관없이. 그거는 이제 자기 운 따라가는 건데,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늘 옆에 두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야. 혼자 못 사니까. 감목이면은 살지. 근데 신적인 예술가는 아니네 그러면. 아니지. 예술가로서는 괜찮다니까. 근데 단지 이런 식으로 자꾸 분산이 되잖아요. 그거는 관계적인 거니까 또 다른 문제. 일적인 거하고 관계는 좀 다른 거잖아요. 일은 잘 하는데 관계적으로 내가 늘 누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야. 남자가 특히 있어줘야 돼. 맞아요. 계속 그 작품 활동하면서 남자 옆에 계속 붙어 있어요. 계속 있어요. 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안 믿어. 저기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항상 남자 옆에 있어요. 제가 이제 간목이면은 혼자 있는다니까. 근데 을목들은 특히 을해일주들은 안 돼. 항상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남자가 특히.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